정말 명태균 씨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자, 제가 명태균이에요. 앞에 여사님과 대통령님이 두 분이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조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멘토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박사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잠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중에 왜 끼어들어서 질문을 하느냐고 바로 이렇게 면박을 주더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명태균 씨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 부부를 만났을 때 상호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아까 대통령실에서 모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100주 어려우면 친오빠는 1000주 어렵고 김건희 여사는 10,000도 어렵다. 10배, 10배씩 더 어려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까 주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희한한 초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공익제보도 받아줘야 되겠네. 공익제보 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공익제보자로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막 다니는데 오늘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영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라고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하는 김땡땡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위기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요. 이분을 직접 만나서 얼굴은 못 보여드리고 육성도 저희들이 약간 변조를 했지만 어느 정도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은 명태균과 김영선이 다 해놓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마치 김땡땡 소장 것인 것처럼 법적 책임을 다 묻고 있다. 이거 내가 참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정말로 목청을 높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앞에 이제 바닷가가 있고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집근데 일어나 오늘도 내가 3시 반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아침까지 8시까지 바닷가를 혼자 3시간 4시간 내가 그 3년 동안 바닷가 산책하고 하다가 진짜 모든 걸 안고 이거 바다에 뛰어들을까 그런 순간이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3년 전에 집사람하고 이혼 25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이 바다에 바로 그냥 발만 담그면 바다인데 이렇게 뛰어내릴까 어떡할까 그거는 생각하면서 자, 실제 소유도 아닌데 명의 대표만 해가지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혼자 독박 쓰고 이빨이 12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뭐 노가다로 막노동하면서 생활비 가지고 경매 맞고 그다음에 압류 맞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 나와서 명태균은 반띵하면서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이다. 이번에 강혜경 씨가 저렇게 공익 제보를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분도 저는 꼭 공익 제보 쪽으로 나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설사 그럼요. 좀 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민주당의 그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하고 거기 지금 전담 변호사를 한 분을 모셨어요. 네. 그 변호사분이 17일부터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할 텐데요. 그분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겁이 나는 게 극우 테러라든가 이런 것도 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기관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 입장에서는 명태균 입을 막는데 모든 걸 또는 뭐 포렌식 해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핸드폰이든 아니면 핸드폰을 설령 압수하거나 뺏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포렌식에서 저런 카톡 내용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과 이상한 행동이 담긴 제일 먼저 제거하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 좀 그게 기관이든 아니면 우리 온 국민인 또는 심지어는 전국의 언론사들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또는 극우 극단 주세의 명태균 못 건드리게 그래서는 안 되게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의 범법에 있는 법법인의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분이 또 어떤 걸 당하느냐면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벌금을 내는데 명태균 주기로 했고 김영선 의원이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 그걸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에 운전면허증자로 그 재발급 받으러 갔다가 벌금 안 낸 사실을 알고 바로 구치소에 갇혀요. 구치소가 아니고 유치장에 갇히죠. 그래서 돈을 내줄 사람이 없어가 이쪽 저쪽에 전화를 하는데 자, 명태균에게도 전화하고 김영선에게도 전화하는데 이 돈 500만 원을 벌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자기 친형님한테 서울에 연락을 해서 급히 전화로 카드 결제를 해갖고 10개월 무이자로 할부로 이걸 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치소와 관련된 녹취가 있습니다. 민원실 여경이 어디 전화를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지만 형사 두 명이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와카나 하니까 잠깐 본청으로 좀 가시자고. 벌금 안 내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갑을 차고 장원검찰청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 이동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강혜인한테도 명태균한테도 내가 지금 벌금 못 내갖고 현장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순간순간에 막 아는 한테 전화를 했는가 서울에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상황이 어떠냐고 그 지금 당장 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담당관을 좀 바꿔달라 하더라고 전화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사장 이런 이야기하고 카드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카드 번호 불러주고 거기서 하루 제핀 걸로 하고 490만 원을 10개월 월부로 했어. 월부를 형님이 주고 내가 풀려났어요. 자, 이제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명태균 씨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저분이 저는 꼭 공익제보자로서 민주당이든 아니면 어디든 와서 할 이야기 다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분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이제 풀 길은 없고 그런데 나가면 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부대변인 출신이에요.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익적 잡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집장까지 하셨던 분이어서 전도가 유망했던 분인데 지금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이빨이 12개 빠지고 막노동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어디도 저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박진영 교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뭐 야당에 원래 야당에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농성한다거나 들어오시면 옛날에 보호해주는 그게 이제 우리 그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런 야당을 찾아오셔도 되고요. 전 그러면 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라도 아니 저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잠깐만. 저는 저 김모모 대표님 사실은 김영선 씨 때문에 저렇게 망가진 거예요. 네. 김영선 씨가 반성을 해야 돼요. 김영선 씨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오선 의원인가 뭔가 하는 와중에 저렇게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용해야 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래서 지금 저분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당신하고의 특수관계 때문에. 어쩐당속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인척관계인데 자기를 데려다 놓고는 2년 동안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한 번이 없었대요. 야. 그러다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이 커지고 나중에 김영선까지 문제가 될 뻔하니까 그때서야 본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말 조심해서 잘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가지고 강혁은 씨랑 둘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가지고 어디다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특히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김영선 씨 정말. 네, 맞습니다. 진짜. 오세훈이 내곡동에 방문한 거 관련해서 당시 탱탱탕 아드님이 증언하셨잖아요. 맞다고. 근데 얼마나 막 공격당 음해당했어요. 그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제가 그분을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고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든 지금 저분이든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있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처벌은 처벌 받더라도 정말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이 사악함과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일부만 공개한 건데 빨리
공개하시되 저희들 또 총괄자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좀 꼭 변호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제가 네, 장진수 주무관님도 오랫동안 같이 보호 연대 활동했었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했었죠. 저는 경험이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신뢰관계로 지금도 잘 지내잖아요. 그건 제가 절대 그런 분들을 함부로 이용하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목적 그대로 또 그분들의 공익적 역할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김땡땡 소장님도 결단을 하시면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서 인터뷰하고 난 뒤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김규현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익 제보자로 예.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네. 대표님, 강혜경 씨 연락처 있으면 제가 강혜경 씨를 위해서 변론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께 지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는 것. 시민운동가로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을 비록 범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안익을 소장님의 말씀 제가 진심으로 존경을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김땡땡 소장님 용기를 내십시오. 스픽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지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풍비판 생활 때문에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이 마지막에 명태균, 김영선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국정농단이고 어떤 사인이 제도권에 모든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는 아마 이 사건이 안 됐으면은 강혜경이가 모든 걸 안고 덮어 넘어가고 했으면은 다음에는 진짜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았겠냐. 어저께 그 명태균 씨가 김현정 그 뉴스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보고 미래항공연구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보고 나 그 목소리 1년 만에 듣고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자, 그 목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1년 만에 들었대요. 1년 만에 들었고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어쨌든 용기를 내어서 공익 제보자의 위치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